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마침내 이제 4월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4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인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후 통첩일이라고 밝혔던 날이 바로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 1일까지 한독수 권한대행이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월 4일, 4월 11일 이때쯤 선고가 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날짜가 4월 4일과 4월 11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걸 봤을 때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월 18일을 과연 넘길까요? 아니면은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까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답답하고 조바심 드러내는 곳 바로 민주당이 아닐까 싶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줄탄핵 또 재탄핵에 이어서 어제 입법 카드까지 꺼내든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것을 간주하겠다. 그리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연장법까지 민주당 주도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 모두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사수하거나 혹은 퇴임 예정인 진보 성향 마찬가지 진보 성향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입니다. 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독수 대행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역시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국민의힘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에 붙여지지 않아서 물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사실 맘만 먹으면 국회 문턱이야 쉽게 넘길 수 있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누가 봐도 퇴임을 앞둔 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을 지키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법안들을 추진하는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특정 재판관들은 더 임기를 연장시키고 또 특정 성향이나 예상되는 재판관들은 임명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미선 재판관과 문 권한대행 입장이 어떻다는 걸 알지 않는다면 네. 저렇게 임기 연장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물론 그분들 임명 과정을 저희가 알아서 추단할 수 있지만 네. 전임 또 재판 그 결정 내용을 보고 추단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평의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걸 토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판결 절차 때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따라서 판결 내용을 예상되는 판결 내용을 알고 이 사람은 더 연장시키고 내가 원하는 판결 내용을 하지 않을 분들은 빼고 이런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입법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일단 그게 문제고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저런 입법 내용은 다 위헌입니다. 네. 헌재 재판관 임기라는 것은 6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6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뭐 2, 3개월, 3, 4개월 내 입맛에 맞으면 그렇게 연장해 줄게 이런 입법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임명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네. 따라서 위헌적 입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건 당연한 거고 저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이 배경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배경 정보에 대해서 또 저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 저는 글쎄요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위헌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헌의 논란이 있고 역풍 가능성도 농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이렇게 30여칠 동안 장기간 숙고하고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데는 5대3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지금 중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이 빠지고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2명을 임명한다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현재 5대3, 한 명에 따라서 인용 기각을 논할 걸 지금 3대5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 따지지도 않고 기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손 치고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을 해주겠다. 그러면 9명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인용의 표를 던질 사람이 4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은 기각 내지는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4대5가 되고 이것 또한 기각.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상정해 놓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유 있게 승복을 주장하면서 차분히 결론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닐까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김용태 의원님은 저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조금 앞서서 이제 윤기찬 변호사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조바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싱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5대3의 기각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좀 민주당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로서 굉장히 조급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느낄 때는 또 한 가지로 이런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2가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정성 없이 민주당의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법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기적으로요. 그러니까 4월 18일 날 2분의 이제 헌법재판관이 퇴임 예정인데 대통령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쓰실 것 같고 그럼 시기적으로 4월 18일 이전에 이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네.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써서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200석이 필요한 건데 거야가 192석이고 정말 민주당이 이 법안이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법안이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이 상황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진정성 위한 그 방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 적이 없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한 것 외에는 네. 실제로 이 사건을 대통령 탄핵이란 이 굉장히 국정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뭘 설득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도 안 될 거고 네. 거부권 쓰면 통과되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결국에는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법안이다. 뭐라도 국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네. 당신 민주당 의원들 뭐 했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보통 이제 친명계 의원들로 일컬어지는 그런 의원들인데 네. 의원들이신데 아무래도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맞춤 법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 좀 듭니다. 자, 성채윤 부위원장님,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과도 되지 않을 저런 법안들을 발의했다는 부분, 그리고 상의도 전혀 없었다, 협의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뭐 현재 상황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으로 저런 법안들을 발의하셨습니까? 일단 헌재의 내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입니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저희 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얻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꾸 뭐 위헌적인 법률을 내는 것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위헌적인 정부인 겁니다. 위헌 정당을 논할 게 아니라 위헌 정부인 상황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인 건데, 그러면은 사실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한민국 법에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지금 헌정 이래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법안들을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법안들 역시 당 차원에서 이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 아니면 뭐 여러 의원들의 중심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지금 위헌 정부인 상황, 그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은 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4월 18일 만약 넘기게 될 경우에 6인 체제로 갈 경우 사실상 뭐 대통령 권한 임명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덕수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법안으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그리고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온다면 이 모든 논란은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주기만 한다면 이런 뭐 위헌이다 아니다의 논쟁은 다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을 만들어주면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해주면 저희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더 상식적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이고.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어쨌든 뭐 6인 체제가 된다고 그럼 불안하다고 하니 일반적인 그 헌재 운영 시스템을 위해서 두 분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만들고 임명을 촉구하면, 그럼 저는 무난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임명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임명하지 말고 오히려 이전에 임명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이 두 분의 임기를 연장시키니까 여기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관측이 더 우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찍 동의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 임명 몫을 인정해 준다면, 그 세 분이 다 같이 임명되면 되죠. 저는 마은혁 재판을 먼저 임명해 준다면 민주당에서도 연장 법안이 아닌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논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 국회 임명 몫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논의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